제가 보는 셰프님은 기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그래서 항상 셰프님 보면은 식사를 주방에서 서서 드시거든요. 서서 드시고 또 항상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잤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고 갈비뼈가 약간 부서졌나? 왜 이렇게 금이 가셔서 막 기침하실 때도 막 윽소리 나시고 이러시길래 병원을 가시라고 해도 이렇게 하다 나았는다고 그러고 약도 잘 안 드시고 그냥 항상 누군가한테 챙겨주기를 많이 하셨지 본인을 막 돌보거나 그러시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저는 여경래 셰프님과 여경옥 셰프님의 제자이고요. 지금은 중국 요리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아, 박은영 셰프님. 네. 저분들의 고민이 도대체 뭔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게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항상 모든 게 다 긍정적이시고 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참 웃는 상이셔. 뭐 어떤 직원을 얘기할 때 그 직원이 그런 태도는 너무 좋지 않지 않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셰프님께서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야. 단골분이 계셨어요. 단골이 계시는데 좀 소위 말해서 약간 진상인 분이세요.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좀 까다로우시고 그래도 뭐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또 흘려보내세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있는 게 산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달라고 못 하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빌려주고 못 받으시는 것도 있고 제가 돈 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해도 뭐 줄 때 되면 주겠지 약간 그런 식이세요. 두 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웃고만 계신다. 아이고. 바보 같아.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또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네. 네. 사건의 25시를 만드는구나. 없는 사건을 만든다. 아니 뭘 긍정적인 걸 걱정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자 셰프님이 제보하셨듯 두 분 다 굉장히 지나치게 좀 긍정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세요? 노력을 하죠. 네. 긍정적이려고.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내성적이었고 약간 완벽주의였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면 맨날 그 서비스 교육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항공사 스튜디오스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리사들이니까 자기네는 하루에 거울을 보고 100번씩 웃는 연습을 해요. 웃는. 저는 뒤에 앉아서 교육받아서 미쳤냐? 상당히 그런 부정적이고 약간 그 반항적이었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한 몇 년 정도 지난 어느 날 화장실에 거울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말이 헐이에요. 헐. 너무 깜짝 놀래. 저렇게 더러운 얼굴로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충격을 받은 거죠. 갑작스럽게 본 거울의 모습 한 번으로. 그래서 뭔가 하나의 계기인데 뭔가 나를 바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80년도, 90년도 때만 해도 서울역 앞에서 대기업 신입사원들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웃어 보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생각을 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의외로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러면 뭐 미친놈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남의 눈도 의식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하니까 근데 첫날 여기까지 까지 나왔지만 이게 안 되고 이틀날까지 안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렇게 사람들 말해서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이 하하하 6글자였다고 생각하는데 하하하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요? 지하철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해다 말라고 갑자기 하하 그런 그때는 주방장이 아니고 주방장이 좀 미치냐
이게 별명이 그때는 또라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확실하게 또라이라는 별명도 들었던 것 같고. 우리 수제자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긍정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이지 않은 거죠. 네. 잘 피해 가시네요. 잘 피해 가셔. 전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이어야 한다. 뭐든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걸 들은 것을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모든 면에는 장단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장점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긍정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음. 의미가요.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네. 옳다고 인정하다. 이게 긍정의 사전적 그래요? 의미입니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옳다고 인정하다. 인정하다. 그래서 긍정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전 다르네 우리 저희가 네, 생각하는 네. 거랑.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는 안 좋은 상황을 좋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인정이 아닌 안 좋은 상황을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 왜곡.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긍정적인 네. 의미가 완전히 그러네. 바뀌어버리네. 네. 약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가정폭력을 하는 이제 아빠가 있다고 해봅시다. 술을 마시면 막 가재도구를 막 다 부시고 던지고 와당탕 퉁탕.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막 방에 들어가서 그치. 바들바들 떠는데요. 엄마, 아빠는 왜 그러지? 그랬을 때 엄마가 밖에서 일이 힘드시니까 너희들 공부시키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빠가 밖에서 너무 힘드시거든. 우리가 아빠를 이해해야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예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부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감정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은 해. 그러나 어제 했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매우 큰 문제야. 그리고 이럴 때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게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컵 안에 차가 반 정도 있을 때 담겨 있을 때, 차가 반이나 남았네. 와, 반밖에 없네. 이거는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관점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지나치게 긍정적이어서 어떤 상황을 빨리 그냥 매듭을 짓고 흘려버리려는 네, 맞아요. 약간 긍정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에 몰두하시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성공을 지향을 하니까요. 네. 그때 당시만 이문하고 성공이 저희들은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대립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방식이나 그러한 것들은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게 인생인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도 나고 부정적 감정도 드는데요. 그럴 때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이건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야. 난 안 돼. 난 긍정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적도 있으세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화를 내는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화 대신에 다른 해법이 뭔가를 네네. 찾아서 했던 것들이 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두 분이 지나치게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보는, 어떻게 보면 긍정이 조금 몰두되어 있는 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거든요.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딱 끝나고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완전 호텔 난리가 나 있었어요. 난리가 나 있었어요. 매장이 다 시꺼멓게 돼 있고. 서울 도심의 호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50분. 어머나. 이 불로 호텔 직원을 포함해 600여 명 전원이 긴급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5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 큰일이네. 뉴스까지 났어요. 그랬네. 그럼요. 네. 어머.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세요.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건 그냥 닫아버리세요. 아우, 아까워. 하세요. 계속 하세요. 되게 자주 하세요. 그때 그 미련이 일에. 있으시다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왜 그렇게 가둬두고 사시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불편함이 없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인명 피해는 그 호텔 자체는 다행히 없었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사실 그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의. 아니, 그 1억 원어치를 어떻게 100만 원에 그러니까요. 넘겨요? 네. 너무 돈 아까운데. 근데 사실 좀 속으로는 눈물을 좀 머금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좀 터무니없는 상황, 터무니없지. 터무니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죠. 어차피 기정사실화 됐으면은 저거를 머릿속에 혹은 염두에 계속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니까 긍정이라면 좋은데 부정적인 그런 네. 요소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예요. 박은영 셰프님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아니, 근데 네.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상처가. 그렇죠. 근데 계속 하신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좀 버릇처럼 되긴 했는데 네. 그렇게라도 조금은 해갖고 이제 조금 큰 거를 작게 이렇게 점점 없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해요. 네. 제가 보니까요, 그 모든 상황이 꼴 보기 싫네. 꼴 보기 싫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새는- 꼴 보기 싫었던 거네. 네, 맞습니다. 네, 꼴 보기 싫은 걸 빨리 내 눈에서 치워버려갖고 맞아요. 내 마음에 좀 내가 덜 힘들려고 한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경제적으로는 좀 현실이 상하지. 너무 속상한 거죠. 아니 150분의 1이 그러니까. 네, 그건 그러네요. 선생님이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지금. 아유, 네. 아, 좀 거의 작아졌는데. 아이고. 작아졌는데 지금. 네. 우리 영경래 셰프님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탁 올라오는 거는 어쨌든 좀 이거는 좀 꼴 보기 싫은 거야.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일시적인 약간 도피, 마음의 도피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네. 부정하는. 네, 부정하는 거죠. 아. 그래서 긍정은 아까 인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네. 했는데 사실 부정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속상한 것을 좀 선뜻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걸 통해서 빨리 속어, 빨리 없애려고 하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시네요. 네. 저희들이 어릴 때 극빈자라고 극빈자 네, 네, 가족이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네. 그런 걸 신청했고 이제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네, 거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부친이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6살 나이, 동생은 3살 나이, 3살 차이니까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숫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희들 또 어렵게 키우고 했었으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집에서 장사를 할 때 왕대포를 팔았어요. 막걸리 막걸리. 네. 한 잔씩.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왕대포에다가
막걸리 퍼가지고 네네. 설탕 넣고 먹었던 기억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네. 그랬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는 어쨌든 거의 사립이라서 그 네네. 학비를 또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네네. 학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비를 못 내면 연탄값인가 잡비 같은 걸 그런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못 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하복을 입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돈을 줘야지 하복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갔죠. 중학교인데 다 교복에 있는데. 그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는 그 동창 친구들이 알아보니까 가난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돈 모은 걸로 사가지고 여름 하복을 갈아입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철없지만 자랑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그 항상 되게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나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안 좋았던 게 비 오는 걸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네. 40대까지. 아, 비 오는 날이요? 왜요? 비 오면 맨날 그 물에 잠기고 위에서 물 떨어지고 아래 물 잠기고 집이- 그러니까. 집이 물이 새는구나. 네, 물이 지붕에서. 대역군데 다 새고 네. 조금만 더우면 그 아궁이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네네. 그 기억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되게 안 좋아했어요. 네네. 그냥 한 40대 정도 되고 나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비셀리는 비 오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네. 되게 예쁘게만 기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을 네, 것 네. 같은데. 가끔은 그 멋있는 남자 어르신 지나가면 와 저분이 나타나서 내가 네 아빠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죠. 네. 네, 저는 판타지가 있었네요. 네, 어느 그래. 날 이렇게 네, 맞아요. 나타나지 어릴 때는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너도 비슷한 환상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는 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이제 거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만 저기 했는데 저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온 동네 자기 혼자만 당시 혼자만 아들이 있는 거 마냥 항상 이렇게 안고 다녔다 하고요. 네. 한 번도 어머니하고 언성 높이고 싸맨 적이 없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인지하시고 그래 잘 웃는다 하니까 어느 날 저도 보니까 잘 웃는 편이라서 이거는 아버지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엄마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어. 그 부분들이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런 것이 있고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 기억 같은 거는 이제 산에 갔는데 물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는데 아버지가 딱 마셔보더니 이거는 흐르는 물인데 그거 마셔도 된다고 그 물을 마시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단말마적인 그런 추억이지만 다 좋은 느낌들 그다음에 듣는 얘기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를 내가 많이 네.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근데 어떻게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교통사고 났고요. 근데 그때 12월 달에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극장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서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버스였으니까 미니버스 같은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를 이제 차에 태우고 건너편에 짐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가 길 건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좀 이따 차가 와서 꽝 부딪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6살 때 한 얘기 엄마 아버지 죽었어. 딱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셨군요. 저 혼자만 봤죠.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아주 오래된 일이죠. 네. 그랬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지는데. 네. 뭐 마음에 담고 계시겠죠. 그게 뭐 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태어났었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항상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 잘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네. 어머님과 동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형은 그래도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형은 보통 그런 거 많이 보면 늘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엄청 강하시죠. 그게 본인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후배들, 나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 모두에게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하세요. 나하고 연이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좀 계속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호텔이 불이 나서 이렇게 문을 닫고 이제 새로운 데서 오픈을 할 때도 그때 같이 나왔던 직원들을 다 데리고 오거나 어디에다 이렇게 채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셰프님은 기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기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그래서 항상 셰프님 보면은 식사를 주방에서 서서 드시거든요. 서서 드시고 또 항상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잤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고 갈비뼈가 약간 부서졌나 뭐 이렇게 금이 가셔서 막 기침하실 때도 막 윽소리 나시고 이러시길래 병원을 가시라고 해도 이렇게 하다 나앉는다고 그러고 약도 잘 안 드시고 그냥 항상 누군가한테 챙겨주기를 많이 하셨지 본인을 막 돌보거나 그러시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별 얘기 다 하네. 갈비뼈는 진짜 저도 한 번, 두 번 금이 가봐서 아는데 그거는 진짜 참기가 진짜 힘든데. 근데 어차피 일을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는 게 다 낫더라고요. 몇 달쯤도 지나니까. 몇 달 지나면 낫긴 한데. 네. 아니 여경래 셰프님이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기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옆에 잘 동생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기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은 뭔가 책임감이라는 거는 형이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형한테 전화해요. 내 제자 가는데 좀 밥 한 끼 해줘. 이러면은 밥 한 끼가 아니라 공항까지 가. 데리고 와. 픽업부터. 근데 며칠 동안 데리고 다녀요. 심지어 자기 시간 없으면 나한테 전화해. 야, 너 시간 있냐? 강의 나가야 되는데 네가 좀 한번 돌아라. 그냥 그 정도로 뭔가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다 해줘요. 지금도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왔잖아. 어제도 나 밥 먹는데 내가 행사를 하는데 데리고 와서 밥 먹고. 대신에 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 그러니까 둘이 아들도 있는데 시키고. 아들들을 시켜줘.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큰 아들이는 작은 아들 네가 어디 해라. 뭐 홍대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줘. 그런 거. 친구도 아니고 친구의 제자예요. 제자 가족. 엄청 머네. 근데 전화가 온 거지. 다 이런 계통의 현역으로 그러니까 있기 이런 때문에 식으로 다 만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줘요. 그런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에서 이제 동생 후배들이 해외 나가거나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많이 케어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저랑 바이든 같은 관계네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지인의 지인분이고 하니까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런 뭔가 내가 다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형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경 셰프님도 궁금해요. 인생에서 이제 형이니까 또 같은 직업도 갖고 계시고 또 좀 잘 이렇게 기대면서 그런 편이신지. 기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기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각자 도생해죠. 각자인데 서로 의지는 하죠. 왜냐면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의논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지가 되면서 늘 옆에 있으니까 이게 기대는 벽이라고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형이니까 형이니까 늘 있으니까 뭐 사실 이제 그 장자시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당시에 큰 아들이면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을 또 잘 케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그걸 넘어서서 사돈의 팔촌가, 네, 바이든에 이르기까지를 다 지금 과도한 책임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다 돌보고 계시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걸 이해해봐야 됩니다. 제가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경래 셰프님의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을 챙기는,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으로 직원들이나 제자들을 다 챙기는 모습들은 대형의 모습이에요. 대형. 그러니까 이게 왜 무협지에서 보면 따그인가요? 따그가 아니라 따그. 물론 이제 동생에게는 상징적으로는 아버지 역할, 결국 잘 보살피고 가족을, 동생을 케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대형의 모습이었거든요. 큰 형님. 한번 우리 여경래 셰프님과 여경옥 셰프님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어린 시절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특히 어려움들은 어린아이의 책임은 일도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초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른이 돼서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에는 나름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는 극빈자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어려움들, 주변의 편견,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또 거기서 오는 아버지의 부재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계속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합쳐지면 그 상황 자체가 한 인간,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 수치심을 없애려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적으로는 성공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대형이 돼야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담대하고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건 절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부정적이고 화나는 감정을 확 내지 않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내 자신이 존재해야 나는 좀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야지만 그 어릴 때 상황 때문에 느꼈던 근원적인 수치심이 안 건드려지는 거죠. 결국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셰프로서 셰프님 오늘 맛있었어요. 이걸로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죠. 그걸 넘어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시고 제자들을 육성하고 제자들을 또 케어하고 또 직업 이름을 또 다 아름아름을 해서 다 또 집어넣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고 이런 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염원, 그거는 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약간 승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비통하고 처절한 어린 시절을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확신이나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좀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확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푸시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 얘기 그렇죠. 왜냐하면 확신. 그런 개념을 모호하게 추상적으로만 되게 많이 갖고 있다가 디테일하게 분석 같은 거 해주시니까 맞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맞아 그랬는데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아니, 제가 우리 집사람이 네. 들으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네. 근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그 화를 내는 나,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확 느껴질 때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요것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정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계속 동원을 하시면 지금 경례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그쪽의 길로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셰프님으로 계속 쭉쭉쭉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근데 왜 여경옥 셰프님은 네. 좀 같은 환경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좀 그 다르신 느낌이 것 좀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렇죠. 좀 형이라서 다르죠. 다른 거 아닐까요? 형 동생이라서. 그렇죠.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은 책임감이나 이런 게 네. 확실히 좀 적지 않나 싶어요. 네. 형이 온몸으로 다 받은 거죠. 이게 서열 때문에. 그리고 피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형이 또 뒤로 숨는 형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인생 다 맞으라고. 네, 경리 셰프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에서는 치사한 인간으로 있는 거는 못 견디시죠.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화살과 어려움을 다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경옥 셰프님은 그 동생이니까 아무래도 형의 조금 방패 뒤에 서 있었던 면이 좀 일부 있죠. 물론 그렇죠,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덜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보니까. 와이프는 맨날 그래요. 네. 야, 형만한 아우 없어. 맨날 그 얘기해요. 네. 든든하시죠. 옆에 형님이 계셔서. 형 있으면 든든하죠. 네. 그게 기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기대는 거네요. 네네. 기대는 거였네. 네. 또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동생이 옆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세요? 네, 그거는 맞죠. 왜냐면 좀 네네. 웃기는 얘기로 이제 나이 먹고 누가 하나 간다고 그랬을 때 그것까지 생각 이제 저희들은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면 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슬퍼도 그래도 씩 웃으면서 보내야 될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죽는 것까지 하니까 웃기네.